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입시후 점검 AS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F5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댓글에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대안이 없다고. 그리고 나름 훌륭한 대안을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이제 추가 의견을 제가 남겼어요. 이러이러한 뭐 이렇게 대안 댓글을 남겼는데, 아직 많은 분들께서 커뮤니티글을 안 보시고 영상만 보시고 댓글을 남기셔서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또 생각했고, 그리고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댓글을 보고 또 제가 AS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분 댓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군에서 7년 복역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말해주신 돈 문제도 맞지만 스크램블 때문입니다. 휴전선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에서 F5만치 비상 출격할 수 있는 기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F5가 아무리 오래된 기종이라 해도 가성비 좋게 북의 공중 전력을 조기 시간 벌고 차단할 수 있고요. 뉴스에 한 줄도 나오지 않았으나 공군 전방부대 비상 출격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나요? 현역에 없으니 이렇게 가볍게 돈 문제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스크램블 때문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는 건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에 맞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할 때 스크램블 얘기를 제대로 안 했네요. 따라서 지금 댓글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그동안 댓글에서 많이 올라왔던 내용,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스크램블이 뭔가요? 스크램블이란 건 이제 비상 출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육군 나오신 분들 알죠? 5분 대기죠. 뭐 빠방 하면 바로 촥 나가는 거. 이거 마찬가지거든. 공군에서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F5는요, 분명 4세대 이상의 전투기에 비해서 이륙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스크램블, 즉 비상 출격에 최적화된 전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F5는 탑재된 전자장비가 단순해서 부팅 시간이 짧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엔진도 추력비가 큰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 시동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크램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비상 출격 상황이 발생하면 조종사가 뛰어나와서 탑승하고 시동 걸고 이륙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5분 이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반면에 F4 팬텀하고 F-15K는 8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이륙하는데 시간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자장치가 많은, 그러니까 레이더 등등 전자장치가 많은 기종일수록 각종 좌표하고 항법장치 세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 위치나 레이더 장비의 조종 등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F-16 같은 경우 무려 15분이 걸려요. F-16도 경량급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F-15나 F-16 등의 전투기 스크램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크램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몇 가지 절차는요, 일단 이륙한 다음에 수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하나 요즘에 나오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전자장비 여러 가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전자장비 세팅 중에 INS, 즉 관성 항법 장치 세팅이 있어요. 스크램블이요, 여러분들 스크램블 대기용 기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발생하면 요 비행기 타고 나가야 돼. 근데 이 INS 세팅을 할 때 스크램블 대기용 기체 이제 시동을 끌 거 아니에요? 시동 끄기 전에 일종의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식으로 하면 돼요. 이 INS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시동 켤 때 빠르게 정렬이 된대요. 대신 시동 끈 다음에 기체를 이동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동 끄더라도 뭐 이렇게 카트 같은 게 와서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일종의 좌표 방향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하나 요즘에 나온 방법 중에 하나는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이런 INS나 이런 그 항법 장치 같은 걸 미리 세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F-16은 아까 15분 걸린다고 했죠. 이 시간을 8분대로 단축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F5가 제일 빠르네요. 네. F5가 3분 빨라요, 얘네들보다. 그러니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F5가 빠른 게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F5를 계속 써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투기가 전투 공역에 들어서기 위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승력, 가속력,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예. 여기에 일단 전투 공역에 들어선 다음에 적기를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다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유한 주요 전투기의 비교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F5, F-15K, 그 다음에 KF-16 이 세 가지 기종을 제가 비교해 놨습니다. 비교 항목은 상승률, 최고속도, 추적대 중량비예요.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다 F5가 크게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추적대 중량비란 게 뭐냐면 전투기 엔진의 추력을 기체의 중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한마디로 값이 클수록 전투기의 기동성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빨리 공역에 접근해서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F5가 이륙 준비 시간이 짧아서 스크램블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상승, 가속력 이런 것 등등은 고성능 기체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공중전 지속 능력이에요. F5는요 공대공 무장이 기관포하고 사이드와인더 두 발뿐이에요. 이 사이드와인더도요 최신형 사이드와인더가 아니에요. 최신형 AIM-9X 같은 경우에 뭐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같이 연동되거든요. 이런 사이드와인더가 아니에요. F5는 그냥 구형의 사이드와인더를 써야 돼요. 또 하나 F5는 BVR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시선 교전 능력이 없어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F5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종에 비해서 스크램블 능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크램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F5가 구형의 사이드와인더 두 발만 달고 올라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기 미그 29를 데리고 왔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F5가 가지고 있던 스크램블의 장점이 모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F5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스크램블에 대처할까? 일단 미공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같은 기종 쓰니까. 미공군은요 F-15하고 F-16을 스크램블에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미 공군도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해서 스크램블 대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전투기가 상황 발생 시 대략 5분의 출격 시간을 소요한대요. F5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외부의 전원 장치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스크램블 방공 무역을 더 조밀하게 나누었대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전투기가 사각 없이 초기화하도록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공중급유기를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크램블에 해제된 전투기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한 거예요. 혹은 초계 임무를 끝나고 돌아오는 전투기가 스크램블 걸린 상황에서 착륙하지 않고 바로 공중급유기한테 급유받은 다음에 튀어나간다는 얘기지. 이런 훈련을 정말 많이 했대요. 이렇게 미 공군이 지금 스크램블에 대처하고 있다. F5 같은 구형 전투기를 쓰지 않아도.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9.11 사태 이후에 스크램블 출격이 대단히 늘어났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 공군은요 스크램블 출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크램블 대기 인원을 대폭 늘렸대요. 또 하나 정비 인원 역시 크게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럿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줬는데 그들이 썼던 표현 그대로 해볼게요. 개인실, 부엌, 식당, 거실 그리고 좋은 와이파이 시설을 갖춰진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했대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 자, 그럼 이 스크램블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얘기하겠습니다. F5가 스크램블 능력이 좋아서 계속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요. 5세대, 6세대 전투기 시대에도 3세대 전투기인 F5를 계속 굴려야 되나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스텔스기 들여오고 뭐 무인기 들여오고 다 해도 스크램블 능력 때문에 우리는 F5 계속 써야 돼.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논리가 논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스크램블 능력 하나 때문에 F5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한번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해결법이 네. 어쨌든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폭탄 돌리게 하는 비행기 계속 파일럿 태워야 돼요? 사람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해, 전. 파일럿. 네, 파일럿들 목숨이. 이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네네네. 그 대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먼저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대안들 중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였냐? FA-50을 추가 생산해서 지금 우리가 FA-50 생산하니까 KF-21이 배치될 때까지 이 FA-50으로 공백을 일단 메우자. 그 다음에 향후 이제 KF-21이 나오면 이제 FA-50의 잉여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잉여기체는 주변 동남아 국가의 중고기체로 판매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이런 의견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듣고 보면 나름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F5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FA-50 같은, 물론 FA-50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태생상 경량급 전투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FA-50 같은 경량급 전투기를 급격히 증산 배치할 경우 우리가 보유한 전투기의 절반을 경량급 로우급 전투기가 차지해버리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예전에 과거에 T-50, 우리가 맨 처음에 T-50부터 나왔잖아요. 훈련기부터 나와서 이제 FA-50으로 파생이 되는데 이 FA-50이 나왔을 때 이 FA-50 생산량에 관한 격렬한 논의가 오갔었어요. 특히 FA-50이 이제 2인승 버전까지 딱 나오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FA-50의 꽃단장을 해가지고 이걸 KF-X로 만들려고 한다는 격한 반응도 쏟아졌어요. 여러분 아마
2006년, 7년 그 사이 때 기사들 찾아보시면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의 핵심 뭡니까? 우리 공군이 더 이상 경량급 전투기로 도배한 불균형한 공군력 전력에서 탈피하자는 게 바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공군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공군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FA-50을 증산하는 게 공군이 원하는 대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공군은 F-16 블록 60 이상의 전투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FA-50의 생산을 갑자기 이렇게 확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론 이번 사건 때문에 우리 공군이 FA-50의 구매량을 다소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그 FA 구매량에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변동이 있다는데 그 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FA-50의 증산은 제작사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작사가 원하는 바에 따라 굴러가는 건 아닌데 깊이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FA-50 잉여기체를 팔아야 돼요. 이제 어딘가 팔아야 되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FA-50 잉여기체가 우리가 생산하는 신형 전투기 있죠. KF-21의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 KF-21을 우리만 쓰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세일즈 해야 되거든. 우리나라 120대 가지고는 전혀 흑자가 아니에요. 우리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자칫 잉여 FA-50이 KF-21 시장을 잠식할 수 있어요. 이 점은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지금. 또 하나, 잉여 기체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파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코로나 사태 때문이에요. FA-50이 가장 큰 시장은 누가 뭐래도 동남아시아예요. 그렇죠?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에 팔았죠.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전축기 정말 많이 팔았다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2021년 지표는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이 없어요. 근데 일단 2020년 경제 지표를 한번 볼게요. FA-50을 살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2020년 거. 태국 마이너스 6.09%,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2.07%, 필리핀 마이너스 9.57%, 말레이시아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우리 무기를 수입한 나라가 몇몇 있죠. 인도 마이너스 7.96%, 이라크 마이너스 10.37%예요. 동남아 국가에서 오직 베트남만이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한테 우리 FA-50 팔까요? 팔아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1년에는 이 수치가 다소 완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뭐 제로로 올라가든지 약간 플러스가 되든지. 근데 뭐예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경제가 언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들은 매년 꾸준히 방위비를 증액한 나라들이에요. 따라서 방위비에 대한 투자가 곧 회복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문제는 그들이 방위비를 어디에 먼저 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 중고 FA-50을 사려는데 돈을 쓸 거야 라고 대단히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투기 시장은 레드오션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후발주자예요.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잘 쫓아왔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요, 더 좋은 조건의 신형 전투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투기 팔려고 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요. 미국은 제쳐두고요. 이런 나라들이, 특히 중국 같은 나라가 너도 나도 무기 싸들고 좋은 프로모션 조건 내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K방산의 결과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뜻대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중고차만 팔아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중고차 팔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투기입니다. 우리 생각같이 딱딱 아기가 맞춰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면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뾰족한 대안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책 위반자가 아니니까 어떤 그런 대안을 말할 입장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집중적인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냐? KF-21에다 해야 됩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KF-21이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순조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타임라인대로만 돼도 대성공입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지만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여기까지 욕심을 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서. 두 번째 뭐냐면은 F5는 빠른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불안해서 누가 타겠습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정비 다시 해서 우리가 싹 다시 정비했으니까 다시 타.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고급 인력인 파일럿들을 F5에 이제 더 이상 안 태웠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빨리 도태시키면 어떻게 돼?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을 일단은 질적인 우위로 메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요,
KF21 말고도요, 여러분들. F15K, KF16, 그 다음에 F35A의 성능 개선 작업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야 돼요. 지금 모든 전투기 성능 개선 사업이요, 지금 축소되거나 취소됐었어요.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아주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특히 F15하고 F16에 대한 이 성능 업그레이드는요, 주저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KF16을 F16V로 업그레이드한 사업이 가장 시급한 거 아시죠? 대단히 시급한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지금 이 사업도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왜 쉽지가 않냐? 이건 제가 다음번 무기고 때 제가 KF16 편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F35A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요번에 사고가 났죠. 그리고 요거 성능 개량 사업 하는 것도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F15하고 F16 성능 개량 사업 지금 뒤로 밀쳐진 게 엄청 많습니다. 요거 좀 빨리 진행을 시켜야 돼요. 이건 지금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공군 내의 정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고의 내용을 보면요, 노후화된 기체와 정비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데 여러분, 정비 문제는요, 자칫 정비 인력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에게 비난을 하기 전에 우리 공군이 질과 양적으로 충분한 정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부터 다시 해봐야 돼요. 공군 정비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인력난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파일럿 인원도 충분한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사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파일럿들이 의무 복무기만 지나면 뭐야? 무조건 뭐예요? 민항기 쪽으로 빠진다고 그러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빠지지도 못하지만. 근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처우의 문제예요. 이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냐? 인력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돈을 좀 쓸 때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추가로 F-16급 이상의 전투기를 뭐 중고가 됐든 뭐가 됐든 도입해야 된다. 중고 F-16기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장 들여올 중고 기체가 널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있다 한들 우리가 원하는 사양인지도 불투명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원하는 사양으로 들어오려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또 하나, 신규 생산 기체를 사는 것도 지금 현재 국방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죠. 왜? 이것도 역시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피해보신 분들한테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결론은 뭔가요? 제가 뭐 이런 이슈 점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보다 100만 배는 똑똑한 정책 결정자들께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믿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대안도 이거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죠. 그냥 내 생각일 뿐이죠. 여기에 또 반론을 하시는 분도 많겠죠. 아무튼 제가 원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 정책 결정자들께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되도록 빨리 신속하게 내려주십시오. 그게 최선의 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심정민 소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